fx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kx gx는 8x 플러스 2k hx는 2x제곱 플러스 a입니다. 이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게 만족한대요. 그렇죠? 이러한 자연수 k 개수가 생겨요. 이때 가능한 모든 자연수 a 합을 구하시오. 하나 해석하면 되죠.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해석이? 연립부동식이에요, 그렇죠? 연립부동식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해 저게 만족하는 거니까 저 연립부동식 각각의 부동식의 해가 전부 다 모든 실수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저희 연립부동식의 해도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하는 자연수 k가 3개다. 이때 가능한 a 자연수 a를 다 더하시면 돼요, 그렇죠? 해석이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계산하면 되죠. 첫 번째는 이제 요걸 1번, 요걸 2번이라고 할게요. 1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kx가 8x 플러스 2k보다 작다,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그러면 차고차가 양수가 되는 게 보기 더 편하니까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4 빼기 kx 플러스 2k가 0보다 크다, 이거죠. 맞습니까?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위로 떠야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판별식 0보다 작다, 그치? 판별식 0보다 작다를 만족해야 돼.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맞습니까, 이거? 근데 k에 대한 2차 부동식이니까 그냥 풀어버릴 수 있겠네, 그치? 풀어볼까, 한번?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2k니까 마이너스 10k 플러스 16이 0보다 작다, 그렇죠? 인수가 되네요. k 빼기 2 곱하기 k 빼기 8로 인수가 됩니다. 즉 현재 뭐예요? 일단 첫 번째 1번 부동식의 해가 여기가 없네, 그렇죠? 부동식의 해라기보다는 1번 부동식이 모든 실수가 되기 위한 k 조건이 정해 나와요, 그렇죠?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에는 요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돼요? 8x 플러스 2k가 작습니다. 2x제곱 플러스 a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또 넘길게요. 이렇게 초고창을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 빼기 2k가 0보다 크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위로 붕 떠야 됩니다, 그렇지? 맞아요? 판별식이 0보다 또 작아야 됩니다. 판별식, 짝수 판별식. b 프라임 제곱 4, 4, 16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4k인가요? 이게 0보다 작아야 돼요. 그쵸? 그럼 k의 범위 뭡니까? 2분의 a 빼기 4보다 작다인가요? 맞아요, 이거? 그지? 그러면은 둘의 공통 범위에 자연수 k가 3개 있어야 된다, 이 소리 아닌가요?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정교한 a의 범위를 구해낼 수 있고 범위 안에 있는 자연수 a를 잡아보고 있는 거죠. 가운데 경정 내 학생을 4개의 열람실 A시에 배정하려고 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배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4명의 학생을 4개의 열람실에 배정한다. 각 학생은 4 열람실 중 2곳에 배정한다. 그러니까 한 명당 2개씩
열람실 배정하는데요. 각 열람실 배정된 학생 수는 2다. 답을 두 학생의 열람실은 적어도 하나는 겹쳐진다. 그렇죠? 고생했습니다. 열람실 배정된 학생 수는 둘, 그렇죠? 각 상황은 어떤지 알겠죠? 그죠? 야, 지금 열람실 4개, 학생 4명인데 학생 1명당 열람실 2개, 서로 다른 2개 열람실 배치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또 열람실 입장에서도 그러면 다 2개씩 배치해 주는 거겠지?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건 다 답하고 을은 적어도 하나 겹친다. 그럼 적어도 1개 열람실 겹칠 수 있고 2개 다 겹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좀 이렇게 전략이 세워집니까? 쪽에서 조건 다 알려가지고 오케이, 그럼 그렇게 갈게요. 그것도 가능해 보이니까 충분히. 그러면은 가불이 1개 겹칠 때 2개 겹치. 그럼 1개 겹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가불부터 열람실 배정한다고 하면은 일단 겹친 열람실 하나 고르죠. 그렇죠? 다시 그렇지? 그리고 갑하고 을이 그럼 이제 1개도 안 겹쳐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 예를 들어서 뭐 A 열람실 겹쳤어요. 그럼 B, C, D 중에 하나씩 고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3P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는 뭐예요? 일단 갑하고 을을 정한 겁니다. 열람실 맞죠? 이러면 딱 정해졌어요. 그렇지? 그렇지? 뭐 예를 들면 갑이 AB, 을이 AC 이런 식으로 정해진 거야. 그렇죠? 예를 들면은 갑이 뭐 AB, 을이 AC 정해진 거예요. 그럼 남은 게 B가 2번 남고 B하고 C를 한 번씩 고를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차피 다 전부 다 대칭이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병정은 저중에 골라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D는 사실 확정적으로 겹쳐버려요. 무조건 병하고 정이 D를 겹치게끔 셀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 그럼 D는 실질적으로 무조건 골라지고 병정이 뭐예요? B하고 C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확정이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이거? 이게 1개 겹칠 때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맞았어요? 2개 겹칠 때 2개 겹치는 건 뭐예요? 4개 중에 2개를 고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거? 그치? 맞잖아. 그러면 병정도 고정이 사실상 남은 2개 열람실을 서로 똑같이 겹치게 고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치? 확정입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그죠? 그래서 이 2개 더하면 얼마예요 답이? 이렇게 푸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지금 1번 케이스를 정확히 잘 했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거의 맞은 건데 실수 삐끗 하나 해서 지금 행렬 요거네요, 그쵸?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이때 요거 이걸 만족시킬 때 A 값을 구하시오. 단 A는 0은 아니다. 그죠? 그럼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A의 고접제곱을 구하는 문제잖아, 그렇지? A제곱, A3제곱, A4제곱을 좀 구해보면서 규칙을 찾아야겠죠. 계산 문제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그죠? 1 더하기 1 더하기 1 그러니까 앞에 A제곱 있고 1 더하기 1 더하기 1 요거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세제곱 할까요? 그러면 이제 이럴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 더하기 2 전부 다 2 더하기 2죠. 대충 이제 알겠지, 그지? A 4제곱 뭐 되겠어요? A 4제곱에 8, 8, 8, 8 되겠네요, 그죠? 느낌 알겠습니까? 거기까지 나오는데 규칙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A 제곱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A N 제곱 어떻게 돼요? 이건가요? 그러면은 2의 N만 세제곱 밖으로 빼면 이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요식 어때요? 얘는 묶을 수 있잖아, 그렇지? 얘는 묶어버리면 그리고 A도 하나 빼요, 그렇지? 그럼 다 있으면 어떻게 돼? 이게 되겠죠? A 한 개 빼가지고 A 곱하기 1, 1, 1, 1을 그냥 A 놓으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이렇게 놓고서 한번 따져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N에 이게 1부터 10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10. 어차피 A를 묶이니까 1 들어가면 2A M제곱이니까 1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치? 이해됩니까? 그죠? 근데 그러면은 지금 뭐야? 결과적으로 얘가 뭐랑 같아야 돼요? 이거랑 같아야 되나, 그치? 한마디로 뭐예요? 얘랑 얘가 같아야 된다 이 소리죠, 그쵸? 그지? 근데 얘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니까?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으려면 뭐야? 이게 1이어야겠네요. 그지? 그래서 얘가 1이죠. 이해됩니까 이거? 어떻게 건지 알겠어? 해석할 수 있어, 계속. 됐습니까? fx는 x제곱 빼기 ax 빼기 1 gx는 x제곱 빼기 bx 빼기 a제곱인데 4차 방정식 fx 곱하기 gx는 0의 근에 대한 설명이죠. 근에 대한 설명인데 D가 봅시다. A하고 B가 다르면 서울한 신경계 수가 됩니다.
이 디귿은 웬만하면 틀리지 않을까요? 아닌가? 맞나? 일단 예를 들면은 fx, gx 중에 일단 한 개가 허근 닿는 순간 일단 날아가잖아, 그렇죠? 근데 a, b가 다르다고 해서 허근이 불가능하다. 일단 볼까요? fx의 판별식 왜입니까? 무조건 양수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gx의 판별식 보면은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A, B가 둘 다 0, 0이 아닌 이상은 서로 다른 식은 이 보장이 되죠. 그렇죠? 두 개가 보장인데 F 두 개, G 두 개,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4개처럼 A, B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저희 둘 다 양수가 돼요. 그렇죠? 근데 fx와 gx가 공통근이 있으면은 날아가잖아요. 그렇지? 공통근이 있는지 체크해봐야 되겠죠? fx와 gx의 공통근은 어떻게 체크하죠? 두 2차 방정식을 연립인데 어떻게 하죠? 빼죠. 왜냐면 fx하고 gx의 근이라는 건 공통근이 있으면 뭐야? 빼도 걔가 공통인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근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처럼 특히나 더 뭐야? 2차 항의 계수가 같잖아요. 뺐을 때 그 1차 방정식의 해가 공통근이에요. 그죠? 이걸 보는 거죠. 그거는 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네요.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 A하고 B가 같을 수도 있지. X가 A 플러스 B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A하고 B가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얘가 즉 A 플러스 B가 공통근일 수 있는 거죠. 공통근이 오히려 확정적으로 있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4개는 무조건 깨지는 거죠. 이해돼 이거? 그러니까 서로 다른 4개라면은 얘하고 얘가 근이 두 개 있어. 이거 확실하다, 그렇지? 두 개 있어요. A, B가 다르면, 그렇지? 근데 공통근이 또 무조건 존재하기 때문에 4개가 깨지는 거지. 최소 3개 이하인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오히려 디귿은 확정적으로 틀렸습니다. 이거는 맞는 케이스가 없는 거예요. A, B를 어떻게 잡더라도 F하고 G의 공통근이 하나 나오기 때문에 4개가 불가능해요. 그냥 이 구조를 알겠어? 항상 이 구조를 이런 문제 풀 때 사실은 대충 때려 맞출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사실 그 정도로는 나중에 이제 수능 같은 거 풀 때는 맞추기 힘들고요. 완벽히 구조가 없거든. 지금 디귿 상황은 뭐야? A, B가 다르면 오히려 서로 다른 4개 자체가 절대 불가능해요. 나오는 케이스가 아예 없어요. 그죠? F하고 G의 공통근이 무조건 A 플러스 B가 무조건 발생하기 때문에 3개 이하는 거군요. 서로 다른 식으로. 이해했지, 그지? 그럼 이제 왜 틀렸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발례를 못 찾겠는 게 아니라 다발례야. 발례가 무조건 확정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애초에 좀 서로 다른 4개를 갖는 케이스가 아예 없는 거지. 공통근이 A 플러스 B가 공통근 확정이니까 A, B가 다르냐. 16번 볼까요 한번? x에 대한 4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3kx 전체 제곱 더하기 39 곱하기 x제곱 더하기 3kx 더하기 108은요. 이게 서로 다른 실근의 수가 두 개다. 이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된다. 그렇죠? 그러한 모든 자연수 K 합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그죠? 인수분해가 되나요 이거? 어떻게 되죠? 39니까 36하고 3, 그지?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더하기 3kx 플러스 36 곱하기 x제곱 더하기 3kx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이거? 그러면은 2차 방정식 두 개 있는 거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근이 두 개씩 나올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이거? 근데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되는 케이스.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들이 있어요? 지금 두 방정식이 똑같을 수는 없죠, 그죠? 만약에 두 방정식이 일치해버리면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예요, 그렇죠? 중근 해가지고,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근데 일치는 불가능하잖아, 그렇지? 2차항, 1차항이 같은데 상수가 다르니까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일치, 뭐 이게 아예 다 다르면은 뭐 약분이라고 해갖고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2차항, 1차항 같은데 상수항만 다르니까 그냥 다른 2차원 형식인 거죠, 확정적으로. 그러면은 뭡니까 이거? 결국 서로 다른 실근에서 두 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하나는 뭐예요? 허근이에요, 그치? 지금 상황에서 중근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러니까 중근이야. 그래서 이게 둘이 서로 다른 중근이라서 두 개인 거지.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같잖아. 중근이라는 건 완전 제곱식인데 여기가 같으면은 여기도 같아야 돼요. 완전 제곱식 되려면, 그렇지? 고정이 돼야 돼, 그렇지? 근데 하나 36이 하나 3이니까 하나가 중근이 되면 하나는 중근이 안 돼요, 무조건, 그렇지? 중근은 없어.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얘는 지금 이게 종합적으로 이 식 두 개를 분석을 해왔을 때 뭐예요? 한쪽이 서로 다른 두실근, 한쪽이 허근 이렇게 나와야만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한번 보자고. 왼쪽 거는 어떻게 될까? b제곱 마이너스 4ac. 그죠? 아래 여기 오른쪽 거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예요, 그렇죠? 그럼 둘 중에 당연히 얘가 크겠죠? 얘가 작고,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되야겠네요. 이렇게 되면 하는 거죠. 그래야 여기 왼쪽 거 허근, 오른쪽 거 서로 다른 두 실근 해가지고 실근 중인 겁니다. 이해했어 이거? 이 종합적으로 분석이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죠. 결과가 나오는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나 혼자 다음번에 문제가 약간 변형이 되어도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지, 그치? 지금 이 문제식 자체가 여기 한번 그래프로 볼까요? 그래프로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 두 개의 그래프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축이 같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플러스 36이니까 되게 위에 있는 거고 얘는 플러스 3이니까 되게 좀 아래에 있는 거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모양은 똑같고 최고차이는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이 종합적으로 다 보여야 됩니다. 이해했어 이거? 이 축이 똑같기 때문에 이게 뭐 같이 중근이다 이런 케이스 따위 없는 거죠. 이 느낌 알겠지, 그지? 이런 종합적인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웬만한 선생님 집중해서 빨리 푸세요, 알겠지? 빨리 푸세요, 집중을 해야 된다, 집중을. 우리가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다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지? 18번. 이거 좀 어서 본 듯한 느낌이죠, 그렇죠? 본 듯한 느낌인데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네, 변형된 문제예요. 기출 변형입니다. 그림과 같은 9개의 산문함 중 4개의 산문함을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이 각각 1개씩 배정하려고 한다. 같은 층에서는 남학생의 산문함은 어느 누구의 산문함과도 이웃하지 않을 때 산문함을 배정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총 9개의 자리가 있는데, 그지? 근데 4명한테 4개의 산문함을 배정합니다, 그렇죠? 각각 하나씩, 그렇지? 근데 조건이 하나 걸려있어요. 무슨 조건? 남학생의 사물함은 같은 층, 즉 옆으로는 절대 이웃하면 안 돼. 다른 어느 사물함하고도 그렇죠. 같은 남학생끼리도 이웃하면 안 되고 여학생하고도 이웃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위로는 상관없는데 옆으로 같은 층에서. 맞습니까 이거? 그러면은 전략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때요 이거?
어떤 기준으로 쪼갤까요? 이걸 어차피 한 번에 할 수 없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어떤 기준으로 쪼갤 거예요? 일단 이게 사실 이런 감별이 되게 중요해요. 일단 지금 이 어떤 조건도 그렇고 지금 시행을 봤을 때 나 같으면은 일단 조건이 남학생한테 걸려있잖아요, 그렇죠? 남학생을 어떻게 배치하느냐로 쪼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그 케이스가 한 두세 가지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 쪼개서 살 것 같습니다. 왜냐면 노가다 문제 같아요. 알겠습니까 이거? 나이가 있는 문제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학생한테 조건이 걸려 있으니까 남학생을 어떻게 쪼갤 거냐. 물론 대칭성을 잘 따져야 됩니다. 상호 대칭 잘 따져야 쪼개는 걸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맞습니까 이거? 그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일단 첫 분석을 하기에는 남학생이 요 한 층에 두 칸 있는 자리에 앉으면은 그 층에는 아무도 못 앉아. 그러니까 아무도 못 그 배정을 받아요, 그렇죠? 맞죠? 근데 아래층은 세 칸이랑 좀 다르죠, 얘기가. 세 칸이라서 이게 또 어떤 느낌이냐면은 남학생이 요 가운데 오면은 또 이게 다 이제 배정을 못 받아요, 그렇죠? 근데 남학생이 양 끝에 오면은 뭐 어때요? 이때 좀 달라요, 그렇죠? 양 끝에 배정 받으면은 저 끝으로 하나 더 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 남학생의 조건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 두 칸이 있는 층에 배정을 받으면 그 층에는 혼자 써야 되는구나, 그렇죠? 옆에 아무도 배정 못 받죠, 그죠? 근데 1층은 세 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배정받으면은 1층은 혼자 써야 됩니다, 그렇죠? 양옆에 배정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양 끝에 배정을 받으면은 저 끝쪽 자리는 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맞아요, 이거?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해놓은 다음에 그럼 남학생을 이제 배정하는 거에 따라서 경우를 다 쪼갤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남학생이 저 두 칸 있는 2, 3, 4층에 두 명 다 배정받는 케이스인 거죠. 알겠죠? 남학생이 2, 3, 4층에 두 명 다 배정받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 층 중에서 남학생이 갈 층 두 층을 정해야 되죠, 그렇죠? 32. 그죠? 두 층을 정했어. 여기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각 학생별로 왼쪽 오른쪽 다 볼 수 있죠.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뭐 앉았어, 그렇죠? 그 다음에 남학생 두 명이 이렇게 앉을 수 있고 이렇게 앉을 수 있으니까 곱하기 200 하면 되겠네요. 그치?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애초에 여기서 3P를 걸어도 돼요. 왜냐면은 남학생 두 명은 다른 사람이니까. 그렇지? 첫 번째 학생이 세 칸 중에 한 층 고르고 그럼 나머지 학생이 다른 학생이 남은 두 층 중에 한 층 고르고 3 곱하기 3P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학생은 다르니까 순서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이게 남학생의 자리를 배정하는 케이스예요.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는 뭐라고요? 2, 3, 4층에 남학생 두 명 다 배정하는 케이스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케이스. 일단 남학생만 싹 다 완성해보자. 그 다음에 여학생을 완성시켜서 다 세면 되니까, 그렇죠? 두 번째 케이스는 남학생 한 명이 2, 3, 4층, 한 명은 1층. 그죠? 근데 한 명 1층이 여기인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은 여기. 뭐 이런데. 알겠습니까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1층은 또 여기랑 양옆이 또 다 다르니까. 그렇지? 케이스를 다 쪼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일단 1층 여기 한 명은 확정이잖아, 그렇지? 그럼 남학생 두 명 중에 이 자리를 앉혀요. 그럼 남학생 두 명 중에 한 명 여기 앉은 겁니다, 그렇죠? 그럼 나머지 한 명은 뭐예요? 이 중에 앉혀야겠지, 그지? 그거는 3C1 곱하기 200인가요? 이해돼요, 이거? 세 개 층 중에 하나 고르고 왼쪽 오른쪽 고르고, 그렇지? 나머지 학생이 앉으니까 나머지 두 명이 앉은 겁니다, 그렇죠? 아직 여학생은 앉히지 않았어요. 지금 파란색은 다 남학생까지만 앉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는 남학생이 2, 3, 4층에
4층 중에 한 명 앉고 나머지 남학생 1층인데 이 양끝 이 두 자리 중에 하나 앉는 케이스인 거예요. 알겠죠? 둘 중 하나입니다. 이거 5어예요. 5어. 그죠? 둘 중 하나 5어고 세 층 중에 하나 앉는 케이스 이런 거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러면은 남학생 한 명을 골라서 이 중에 앉혀야죠.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EC1 곱하기 EC1이죠. 그렇죠? 그죠? 그럼 남학생 한 명을 골라서 두 자리 중에 하나 앉힌 거예요. 1층에. 그럼 남은 한 명은 여기 앉히면 되겠죠. 요거겠지 똑같이. 그죠? 이렇게 하면은 앉힌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 케이스 더 있죠. 그죠? 또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일단 2, 3, 4층에 앉히는 케이스는 다 했나요? 그치? 2, 3, 4층에 두 명 다 하는 케이스. 한 명이 앉는데 1층에 가운데 하는 케이스, 한 명이 앉는데 1층에 양끝에 하는 케이스. 그치? 그럼 또 뭐가 있어요? 두 명 다 1층에 하는 케이스가 있죠. 남학생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두 명 다 1층에 하는 케이스. 이거는 뭐야? 이 자리는 고정이야. 그럼 남학생을 두 명을 그냥 서로 자리만 바꾸는 2팩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그쵸? 케이스 다 있나요? 더 있나요? 2, 3, 4층 기준으로 두 명만 다 앉힐 때 2, 3, 4층 중에 한 명만 앉힐 때 그리고 1층에 가운데 2, 3, 4층 기준으로 한 명 앉히고 1층에 양끝 그리고 1층에 둘 앉힐 때 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끝난 거예요. 그럼 이거 지워도 되겠다. 네 가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케이스에서 이제 뭐예요? 이 여학생까지 다 앉혀가지고 완성해서 네 가지 경우를 다 구해서 더하면 답이겠지. 이런 케이스. 힘으로 푸는 문제예요. 이거 실제 기출문제도 알지? 그거는 3층까지 있죠, 그죠? 그 문제도 뭐예요? 그 문제도 힘으로 푸는 문제였어요, 그죠? 다 케이스 쪼개가지고 하는 문제, 그렇지?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사실은 거의 약간 좀 수능이나 고3에서 되게 선호하는 문제고 거기서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고3 수준에서는. 근데 이제 고1 수준에서는 되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학생 완성해 볼까요, 한번? 그럼 이제 요 케이스는 남학생이 이렇게 앉혔어요, 그렇죠? 그럼 여학생은 여기 못 앉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5개의 자리 중에서 뭐예요? 그냥 두 자리 들어가면 되죠, 5P예요. 이해돼요, 이거? 왜냐면 여학생은 지금 저기 남학생 옆에 이웃하지 않는다 빼고는 조건이 없어, 그렇죠? 그냥 앉을 수 있는 자리에 그냥 아무렇게나 두 명을 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두 학생은 다르니까 순서가 있는 거죠, 그렇죠? P입니다, P. 얘는 지금 여기 못 앉고 여기 못 앉죠, 그렇죠? 나머지 네 자리에 뭐예요? 두 명을 넣으면 돼요. 4P인 겁니다. 이해돼요 이거? 맞죠? 그렇지? 여학생은 같은 층에 이웃해도 돼. 상관없어요. 이웃하지 않아도 되고. 얘는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았어,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는 못 앉고 여기는 가능하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가능합니다, 그렇지? 지금 둘 중에 하나 앉은 거니까 만약에 남학생이 여기 앉았다 치면 여기는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5개가 아니에요. 요 같은 경우는 여기만 못 앉죠. 6개 잡니다. 이해돼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구해서 더하면 답이에요. 힘으로 푸는 문제고 이런 거를 정말 정교하게 크게 어려움 없이 풀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거의 고3 수준에 도달한 겁니다. fx에서 이게 2차 함수예요, 그렇죠? 이게 2차 함수. 이제 조금 가. y의 fx 그래프는 x축과 한 줄 1,0에서 만든다, 그렇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에서만 만든다, 그렇죠? 만자 되게 중요하죠. 1,0에서 접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건 짚어본다. 부등식 fx 더하기 gx는 0 이하다. 2차 부등식이죠? 요거의 해가 x가 마이너스 2 이하다. 오호, 그렇죠? 특이하죠? 2차 부등식의 해가 저렇게 나오지 않죠, 그렇죠? 한마디로 이거 fx 더하기 gx가 0 이하다가 1차 부등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건 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빼기 gx 얘가 f-1
마이너스 g 마이너스 1 요거가 작거나 같다 아니다. 그쵸? 이제 x에 대한 방정식 fx 빼기 k 곱하기 gx 빼기 k 이거는 0이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정수 k겠어. 끈이 없도록 하는 정수 k겠어 5가. 이때 f3 더하기 g3의 최대값을 구하시고 그죠? 하나하나 해석을 해야 돼요. 그쵸? 이게 되게 그냥 문제가 딱 읽었을 때는 엄청 복잡해 보여서 좀 압도되는 느낌이 있는데 하나하나 해석하면 또 이게 별거 아닙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조건 가라는 뜻이에요. 접한다. 그치? 그림으로 표시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요 그래프가 접하는 거죠. 그쵸? 근데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위로 블록일 수도 있고 그치? 어쩌면은 아래로 블록일 수도 있죠. 그쵸? 어쨌든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쵸? 맞아요? 그치? 그럼 식으로 표현하면 일단 요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아직 A가 양수인지 무슨지 아직 몰라요. 그렇죠? 조금 가만 봤을 때는 여기까지 되지 그치? 그래서 이게 조금 해석한 내용이에요. 이 힌트를 하나하나 해석을 해줘야 돼. 이게 무슨 뜻일까? 조건 나, 나를 볼까요? 조건 나? 조건 나는 일단 일반적으로 fx하고 gx가 둘 다 2차식이니까 특별하지 않은 케이스에서는 fx 더하기 gx가 0이면 2차 부등식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2차 부등식의 회가 x가 마이너스 2로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냐고요. 2차 부등식이 어떠한 해도 저렇게 나오는 일은 없죠. 그쵸? 차라리 x는 마이너스 2 이러면 가능해. 그쵸? 그죠? 근데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그쵸? 2차 부등식의 모양이 아니네. 그치?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거? 그렇다는 건 뭡니까? fx 더하기 gx가 1차식 되는 거죠 이거. 맞습니까 이거? 그래서 일단은 뭐예요? 일단은 그러면 gx는 뭐예요?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a인 겁니다. 그렇죠? 이해되죠? 그렇죠?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a고 일단 뭐 x가 마이너스로 잠깐 갔다는데 일단 식을 아직 쓰기는 조금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일단 잠깐 gx가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a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gx가 일단은 아직은 조금 더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일단 아직은 gx가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a인 2차식이다까지 2차 함수다까지 하고 일단 1차 넘어갈게요. 알겠죠? 조금 더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x가 마이너스 2 이하 해가 x가 마이너스 2 이하라는 걸 따지지 않았지. 그치? 아직은. 근데 일단 넘어갈게요. 알겠죠? 조건 다르게 좀 뒤에까지 다 보고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건 다뤄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빼기 gx 그러니까 fx 플러스 gx가 이제 1차식이잖아요. 그렇죠? fx 빼기 gx는 뭐예요? 무조건 2차식이죠. 그렇죠? fx가 최고차항이 a이고 gx가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a이다. 그러니까 fx 빼기 gx는 최고차항이 2a예요. 얘는 최고차항이 2a인 2차식이에요. 그치? 맞습니까? 근데 그게 f-1 빼기 g 마이너스가 작거나 같대. 그렇죠?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해됩니까 이거? 이 뜻이잖아. 조건 다 이 뜻이잖아. 그렇죠? 한마디로 뭐예요? A가 음수한 얘기예요. 그치? A가 음수한 얘기예요. 이 최고차항 2A인데 음수한 얘기예요. 그치? 그죠? 그리고 축이 지금 마이너스 1이에요. 그치? 여기까지 됩니까 이거? 그래서 일단 조건 나하고 다 해석할 여지가 더 있지. 그치? 분명히. 그래서 이 계산을 좀 더 해볼게요. 조건 나 다를 해석을. 그러면은 일단 어떻게 됩니까? fx 빼기 gx가 식이 지금 요 식을 요 값을 모르는데 그렇죠? 요 값을 아직 모르는데 최고차항이 축이 마이너스입니다.
계산 좀 때려야겠네요. 그렇죠? 계산 좀 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계산해야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힌트 해석보다는 계산 좀 들어가야 돼요.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알게 된 건 fx. fx가 뭐예요?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ax 제곱 빼기 2ax 플러스 a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a는 음수입니다. 이게 위에 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이거? 여기까지 알았어. 그 다음 gx는 초차항이 마이너스 a예요. 그렇죠? 그치? 1차항 상수항 모르죠? 그래서 그냥 bx 더하기 c로 오겠습니다. 이게 우선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떤 계산? 지금 안 쓴 게 뭐예요? 요거 아직 안 썼고, 그리고 축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아직 안 썼으니까. 그쵸? 맞습니까? 이거? 두 개 아직 안 썼어요. 이때 해석하면서. 이런 거 잘 기억을 해야 돼. 그치? 내가 해석을 했는데, 일단은 넘긴 것들 있잖아. 그치? 지금 당장 계산은 좀 귀찮으니까. 다 보고 하려고. 넘긴 것들을 아직 안 썼으니까, 저걸 이용해서 지금 A, B, C에 대한 정보를 더 캐내야 돼요. 아직 조금 가나다의 힌트 해석이 안 끝난 겁니다. 지금. 이해했지, 그치? 그럼 더 갈게요. 그러면은 일단 fx 더하기 gx 요거 써볼게요. 얘는 지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지. 그죠? 그러면은 얘가 넘어가고 그다음 요걸로 나눠야 되는데, 그렇죠?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네요, 그렇죠? 그럼 b 빼기 2a가 양수인 거예요, 일단, 그렇지? 맞죠? 그래서 b 빼기 2가 양수구나. 이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넘겼을 때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2인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렇지?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이쪽으로 이양해주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는 2b 마이너스 4a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그래서 식을 넘기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0이다. 뭐 이런 식한 게 나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b가 이제 2a보다 큰 거고. 이해됩니까 이거? 일단 요게 이제 뭐예요? 조건 나는 이제 완벽히 해석을 다 한 겁니다, 그렇지? 요거. 그 다음에 조건 다 해서 아직 축이 마이너스 1인 거 해석 안 했죠, 그죠? 이것도 해석을 해야죠. 그러면은 지금 식이 두 개니까 fx 빼기 gx 갈게요. 그러면은 빼면은 2a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bx 더하기 a 빼기 c입니다. 그렇죠? 축이 어떻게 돼요? 축? 이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그렇지? 요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식이 뭐예요?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4a니까 b가 마이너스 2a네요. 그죠? a가 음수니까 b가 더 큰 거 맞잖아, 그렇지? 2a보다 크다는 무조건 거죠? 2a는 음수고 b는 양수일 거니까, 그렇지?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2b가 마이너스 10a 되겠죠? 그래서 c가 16a네. 플러스 16a. 음수겠네, 그치? 그죠? 이해돼요, 이거? 그래서 조건 나보다 다 해석하면 결국은 뭐야? a가 음수고 b가 마이너스 6a이고 c가 16a다. 여기까지 나오는 거야. 이게 일단 조건 가난한 힌트 해석 다 한 거야. 이해됩니까, 이거? 지금 내가 주황색으로 표시한 저 두 개는 좀 계산을 해야 되지, 그치? 이걸 뭐 그냥 암산으로 바로바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냥 계산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가나다 해석을 다 했어. 혹시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다 풀 수 있나요? 지금 뭐 답이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더 풀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요 방정식, 4차 방정식이죠. 이거는 0이 실근이 없게 하는 정수 K 개수가 5개다. F3 더하기 G3 최대값을 구하시오. 가나다를 일단 힌트 해석 다 해놨습니다. 힌트 해석 정격이 다 들어가야 돼. 이 상태에서 이쪽부터 접근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래? 해보고 안 되면 지금 하세요. 완성해줄게. 그래서 힌트 해석은 가나다 힌트 해석이 여기까지예요. 지금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힌트 해석을 완벽히 할 수 있어요. 23번은 그거 원어도예요.
모의고사에 나온다고 해도 되게 엄청 어려운 사점일 겁니다. 30번에 나올 수도 있고요. 모의고사가 좀 쉬운 편이에요. 제일 어려운 문제, 그치? 아니면은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뭐 21, 2번, 21번, 22번, 29번 어려운 사점 정도 최소. 그렇죠. 뭐 오른쪽 그림 같이 16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판 위의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 공 4개와 그러니까 흰 공 4개는 같은 공이에요. 그렇죠? 구분하지 않습니다. 검공 4개 마찬가지 검공 4개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로 간다. 이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공을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1행, 2행, 3행, 4행, 1열, 2열, 3열, 4열. 흰 공은 각 행과 각 열에 한 개씩 넣는다. 검은 공은 각 열에 한 개씩 넣는다. 각 열에서 흰 공과 검은 공을 이웃하지 않게 넣는다. 각 열이에요. 행이 아니라 그렇지. 행으로 이웃해도 되겠지. 세로로 이웃하면 안 된다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림은 뭐예요? 조건 가나다를 만족하는 예시인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치? 그러면은 사실 이게 별거 없어요. 별거 없죠. 이렇게 있잖아, 그렇지? 일단 흰 공은 각 행과 열에 한 개씩 넣는다, 그렇죠? 흰 공을 넣는 경우 수가 얼마예요? 이건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흰 공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내용처럼 이렇게 놨습니다. 그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거 알겠지, 그지? 이거 알겠죠? 흰 공은 사실 어떻게 놓도록 대칭이야. 솔직히. 그죠? 검은 공은 이제 각 열, 즉 하나 나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흰 공하고 이웃하지 않게 놔야 돼요. 그치? 그러면은 어차피 흰 공 입장에서 각 열에서 첫 번째 있는 애가 분명히 있고, 그렇죠? 두 번째 있는 애가 있고, 세 번째 애가 잘 있겠죠, 무조건, 그렇지? 어떻게 배치되더라도,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양 끝에 있는 수는 뭐예요? 검은 공을 북한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치? 근데 가운데 있는 수는 뭐예요? 무조건 한 칸밖에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흰공 3팩에다가 검은공은 무조건 뭐예요? 2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1인 겁니다. 고정입니다. 이게 됩니까 이거? 맞지? 흰공이 지금 다르게 놓이더라도 똑같죠? 검은공 무조건. 이거 이해돼 이거? 이 상황적 대칭이 이해가 되어야 이 풀이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24 곱하기 3입니다. 답이 얼마예요? 이해했어요 이거? 분석을 해서 딱 풀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에. 이해했지? 감각을 익혀야 돼. 저는 다 했어. 9번은 사실 보세요. 이거 평행사변형인데 솔직히 직사각형을 그런 상황 똑같죠, 그죠? 직사각형을 그릴게요. 5개. 상황인데 제 수치는 0인 거죠. 그치? 수치란 부분을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시오예요. 그렇죠? 평행사변형 여기서 직사각형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조건을 무시하고 생각해 보면 뭐야? 가로줄 중에 2개 고르고 세로줄 중에 2개 골라서 다 곱하면 답이죠, 그렇죠? 이건 알고 있지, 그지? 기본 유형이에요, 이거는. 이건 일단 이거 알고 있어야지. 이걸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죠, 그렇죠? 이거는 그 기본 유형에서 약간 업그레이드 된 건데. 그러면은 가로줄을 고를 때 얘를 포함하려면 뭐예요? 요 3개 줄 중에 하나, 3개 줄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맞아요? 이해돼 이거? 가로줄을 셋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보면은 무조건 얘 포함할 거 아니에요? 가로 입장에서는 그렇죠? 세로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쪽 2줄 중에 하나, 이쪽 4줄 중에 하나를 고르면 세로 입장에서 뭐예요? 포함하겠죠, 그렇지? 맞아 이거? 그러니까 가로줄 2개, 세로줄 2개로 고르는 건데 저 조그만 평행사변형을 포함하도록 고르잖아, 그렇지? 그럼 가로 입장에서도 얘를 포함하게, 세로 입장에서도 얘를 포함하게 고르면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이거?
이게 답인 거지. 간단하죠? 9 곱하기 8이니까 18, 72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가 되죠. 알겠지? 이런 거 알고 있으니까 어떤 전략으로 살 겁니까? 일단 이게 조건을 잘 봐야 돼요. 어차피 한 번에 보여붙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쪼개서 해야 될 건데, 그쵸? 쪼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중복되지 말고 겹치지 말고 그리고 빠지는 게 없어야 돼요, 그쵸? 중복되지 말고 빠지는 게 없어야 되는데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색이 편해야 돼. 근데 이거 완벽하게 쪼갰지만 뭐예요? 셀 방법이 없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색이 편해야 돼. 되게 중요한 얘기다, 그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 조건을 봐봐. 가는 뭐예요? 어쨌든 A, B가 둘 다 수학 과목을 한 과목 이상씩은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치? 근데 어차피 네 과목 고르니까 수학은 세 과목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즉 과학만 네 과목 고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치? 이해되죠, 그렇죠? 그 다음 조건 다 A, B가 일치하는 과목의 개수는 2개라고 고정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럼 만약에 나는 이게 감각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치? 나는 나로 이제 쪼개거든요, 상황을. 일치하는 과목 2개가 수학 2과목일 때, 수학 하나, 과학 하나, 과학 2과목일 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그렇죠? 그렇게 쪼갤 것 같아요. 이유는 조건 같 때문이에요. 그지? 어쨌든 수학 과목을 하나 이상씩 무조건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즉 과학만 4과목 고르는 케이스가 없어야 하니까, 그치? 그래가지고 겹치는 과목을 수학이냐, 수학과학이냐, 과학과학이냐 쪼개겠다는 얘기예요. 대칭이 깨지니까. 이해됩니까 이거?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겹치는 과목이 수학이에요. 그죠? 그럼 겹치는 과목을 일단 골라요. 세 과목 중에 두 개를 고릅니다. 그치? 그럼 지금 이거는 뭐예요? 겹치는 과목을 2과목을 고른 겁니다. 수학에서. 그죠? 그래서 겹치는 과목을 뭐 예를 들어 골랐어요. 이렇게 골랐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A하고 B는 뭐예요? 각자 2과목씩 더 골라야 돼. 근데 이번에는 겹치지 않게 골라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그래서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과목 중에 A가 2과목을 먼저 고르고요. 남은 3과목 중에 B가 2과목을 고르면 되는 겁니다. A가 남은 과목, B가 남은 과목 이렇게 고르면 돼요. A, B는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순서 그냥 곱하면 그냥 순서가 잡히거든 이게, 그렇지? 그냥 이렇게 계속 곱해나가면은 얘하고 얘가 순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순서 잡히는 게 맞아요. A하고 B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바뀌면 뭐야? 다른 경우잖아요, 그렇죠? 순서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이게 바로 1번 케이스인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답은 얼마야? 9 곱하기 10, 90인 거죠. 아니, 답이 아니라 1번 케이스가, 그렇죠? 두 번째 케이스는 겹치는 과목이 수학 하나, 과학 하나예요. 그렇지? 그럼 겹치는 과목을 먼저 보자. 셋 중에 하나, 넷 중에 하나 골라야죠. 여기 지금 겹치는 과목을 보는 겁니다. 그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골라주십시오. 겹치는 과목을. 그럼 나머지 5과목 중에서 뭐예요? 또 마찬가지로 A가 2과목, 남은 2과목, B도 남은 2과목, 그렇지? 문제 똑같겠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렇지? 남은 과목들과 겹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럼 이게 3, 4, 12 12 곱하기 이게 지금 30이죠. 360. 이게 마지막은 뭐예요? 과학과학. 사실 과학과학일 때 좀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 일단 겹치는 과목 골라요. 내 과목 중에 두 개 고르면 되겠죠. 4C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겹치는 과목을 이렇게 골라서 하십시오. 이해했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러면은 문제가 돼요. 왜? A가 만약에 얘를 골라. 얘를 예를 들어 골라. 남은 두 과목을 이렇게 고르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 과학만 4개 골라버리잖아. 그렇지? 이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1번, 2번 케이스는 A, B가 과학만 4과목 고르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지? 근데 이제 3번 케이스. 겹치는 게 과학 두 과목인데는 둘 중에 한 사람이 과학만 4과목을 가져올 수 있는 케이스가 생긴단 말이지. 아, 이해됩니까 이거?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상황을 전체에서 둘 중 한 명이 과학 두 과목을 나머지 과목을 과학 두 개를 가져온 케이스 빼도 되고 아니면은 상황을 쪼개서 더 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냥 쪼개서 하겠습니다. 그렇지? 쪼개야 돼요. 지금 한 번에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A가 그렇죠? A가 과학 두 개를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 하나, 과학 하나 가져갈 수 있고요. 아니면은 A가 수학만 두 개 가져올 수도 있죠. 둘 중 하나인 거 아니에요? 과학만 두 개 가져오면 안 돼. 그러면 이게 안 됩니다. 그렇죠? 수학 하나, 과학 하나 가져가거나 A가. 이게 B도 고를 건데 A가 먼저 고를 거잖아. 그렇지? 근데 A가 수학 하나, 과학 하나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수학만 두 개 가져가는 케이스밖에 없죠. 과학만 두 개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A 남는 게 A 고르는 게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수학 하나, 과학 하나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 이렇게 가져가면은 나머지 세 개 중에 두 개 가져가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수학만 두 개 가져간다? 그럼 수학 세 과목 중에 두 개를 A가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져갔어. 그러면은 나머지 셋 중에 B가 두 개를 가져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은 쪼개는 거잖아요. 상황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6 곱하기 3이니까 위에가 18 아래는 3 곱하기 3이니까 밑에 9예요. 더하면 27이야. 6 곱하기 27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6, 7, 42, 6, 22 160입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이 세 개를 더한다. 그렇죠? 잠깐만 맞나요? 9 곱하기 28 그 다음에 32 곱하기 32 9 27 잠깐만 이러면 문제가 생기겠네. 쏘리. 이러면 얘가 좀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좀 조심해야겠죠. 여기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은 과학 두 과목 겹치잖아. 그치? 아닌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잠깐만 수학 32 그러면 총 50, 30, 10, 90 수학과 31 곱하기 10 얘다가 12 곱하기 30 160 과학과 다시
소리. 실수죠. 이게 실수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가 문제 아니죠, 그렇죠? 왜냐면 A가 수학 2개 가져왔잖아, 그렇지? 수학 2개 이렇게 가져왔어, 그렇죠? 남은 5과목 중에, 그죠? 그럼 여기서 B가 마찬가지로 또 과학 2개 가져가면 안 돼요. 그치? B도 반드시 수학 하나, 과학 하나 가져가는 거죠. 여기가 3이 아니라 곱하기 2죠. 이해됩니까 이거? 여기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수학 하나, 과학 하나 가져가면은 이렇게 가져갔어, 그렇죠? 여기서 A가 이거 과학 2개 겹치고 수학 하나, 과학 하나 이렇게 가져가면은 남은 B가 가져가는 남은 게 과학이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3개 중에 아무거나 3씩 가져가면 되는데 얘는 문제가 되죠. 지금 A가 수학 2개 가져왔어요, 그렇죠? 수학 2개 가져가면은 남은 게 이렇게 남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근데 B가 이렇게 가져가면은 P가 과학 4과목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문제가 되겠지. 이걸 또 빼야 돼, 그렇죠? 그래서 B가 가져갈 수 있는 게 3C가 아니라 이렇게만 가져갈 수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그래서 지금 얼마예요? 밑에가 3이 6이에요. 그래서 이게 24야. 6 곱하기 23이야 지금. 6, 4, 24, 60, 144. 이게 됩니까 이거? 이렇게 둬요. 이게 450이고 그 다음은 594가 나와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치? 조금 난이도가 있죠. 마지막 문제, 두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크기가 서로 다른 5켤레의 구두 10짝 중에 4짝을 택할 때 한 켤레만 짝이 맞도록 택해라.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1번 구두, 2번 구두, 3번, 4번 구두, 5번 구두 이렇게 다 켤레가 있어요. 그렇죠? 한 켤레는 이게 4짝을 골라야 돼, 짝. 그렇죠? 근데 한 켤레는 짝이 맞고 나머지 2짝은 짝이 안 맞아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짝이 맞는 거 하나 골라요. 5켤레. 그렇지? 그지? 그럼 여기서 이거 하나 골랐어. 그죠? 그럼 나머지 어떻게 돼요? 이 8개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죠. 그치? 근데 하나를 고르면 얘 못 골라요, 이제. 짝이 맞으면 안 되니까. 그럼 얘 6개 고를 수 있어.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곱하잖아, 그치? 그럼 순서가 생깁니다. 순서가 생긴다고, 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번하고 이거 골랐어, 그치? 근데 여기서 3번의 오른쪽 가고 5번의 왼쪽을 고르는 케이스랑 아니면 5번의 왼쪽을 먼저 고르고 3번의 오른쪽을 고르는 케이스는 이렇게 그냥 곱해버리면 다른 케이스예요. 그렇죠? 그지? 다른 케이스인데 실제로 같죠? 그러니까 순서를 없애줘야 돼. 정확히 얘는 순서가 있죠. 이거는 켤레를 아예 한 켤레 했으니까 이거는 순서가 있는데 얘는 순서가 없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래야 돼. 이 둘이가 순서가 똑같기 때문에, 그치? 이렇게 가져야 답이에요. 이해됐어요, 이거? 그래서 24 곱하기 5이기 때문에 120이고. 이해됩니까, 이거? 알겠지, 그치? 순서가 생기면은 순서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순서가 없어지면 돼.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지, 그치?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쵸? 근데 그냥 곱하면 순서가 생긴단 말이야. 근데 OC는 두 켤레 걸어보기 때문에 얘는 순서가 잡혀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근데 바뀔 수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얘들은 바뀌어도 똑같죠, 그죠? 그렇지? 상황은 똑같잖아. 실제로 그냥 고르는 것처럼 실제로 순서가 없으니까 시행상에는. 그래서 이 순서를 없애줘야 돼. 둘이 바뀌어도 똑같으니까 이렇게 걸어야 답을 하는 거죠.